오늘 제5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간매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그 영화가 들어와가지고 인터스텔라라 그런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끌어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구경을 하고 했는데, 그 인터스텔라를 번역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영어로 인터스텔라라 했는데, 그것은 인터는 사이라 말이고 스텔라는 별이다. 별과 별들 사이.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는 성간입니다. 별 성자의 중간이라는 간자 해서 성간인데 거기에 메디움, 매체가 있다. 그 별과 별들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제4강의까지는 우리가 태양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태양계를 벗어나서 무엇이 있겠느냐. 근데 갈릴레오가 그 1608년도인가 망원경을 발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망원경으로 제일 먼저 관찰한 것이 달입니다. 그래 달의 표면을 관찰하니까 분화구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평면이 무슨 그 모래사장처럼 되어 있고, 그렇다. 지구의 표면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거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목성을 그 망원경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성 주변에 4개의 위성체가 쉽게 말하면 달이죠. 달이 돌고 있다. 이런 거를 발견했습니다. 거의 동시대에 영국의 그 과학자가 있었어요.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망원경을 가지고, 그 사람은 별과 별 사이에 은하계라든지 별들이 많은 데를 망원경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별과 별들 사이에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망원경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달의 표면을 좀 확대해서 본다. 또 목성에 그 위성체가 있다. 이 정도는 알아도 별과 별 사이에 뭐가 있느냐, 그 망원경으로 관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별과 별 사이는 진공이다. 아무것도 없다. 거기엔 메디움, 어떤 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이 편만하던 때에 프랜시스 베이컨은 망원경으로 별과 별 사이에 뭐가 있나 관찰을 해서 뭐가 있다, 이런 게 발견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설을 내세웠어요. 내 생각에는 별과 별 사이가 진공일 리가 없다. 거기에 무슨 물체든지 매체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옛날에 17세기, 그러니까 갈릴레오나 프란시스 베이컨, 이 사람들이 망원경으로 하늘을, 천체를 관찰하기 이전에 옛날에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주에는 진공이 아니라 무슨 물체로 채워져 있다. 그 물체가 엔텔레키아다. 엔텔레키아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는 공기와 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고 손으로 잡히지도 않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공기가 있는 거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다. 문을 여닫거나 그러면은 창문의 문이 흔들리고, 이런 걸 보면은 방 안에 공기가 있어가지고 뭔가가 움직이는 매체가, 공기라는 매체가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구의 대기권, 공기,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보이지는 않고, 망원경이나 이런 거로 해서 안 보이겠지만서도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에는 눈에는 보이지 아니해도 무슨 매체가 별들과 별 사이에 있을 것인데, 내가 그걸 엔텔레키아라고 부른다. 근데 그 엔텔레키아라는 말은 에너지란 뜻이에요.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도 눈엔 보이지가 않죠. 불가시적인 것인데 존재한다. 이제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대두될 때,
태양계를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나사에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가 태양계를 벗어나서 별과 별 사이에 그 성간에 무슨 매체가 있나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탐색선을 만들어서 그걸 보내보자. 그게 이제 보이저 1호입니다. 그래서 보이저 1호는 언제 그 지구에서 발사했냐 하면은 1977년 9월 5일에 보이저 1호를 발사했어요. 그래서 그 보이저 1호가 지구를 몇 바퀴 맴돌고는 화성 쪽을 지나서 목성 쪽으로, 그때 1977년도에는 화성, 목성, 토성이 거의 일렬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보이저가 가면서 그 태양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면서 목성도 근접 촬영하고 화성도 근접 촬영하고 또 토성도 근접 촬영할 수 있는 아주 희귀한 때입니다. 그런 것은 뭐 몇천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래서 1977년도에 보이저 1호를 발사해가지고 그게 목성도 아주 가까이 가서 근접 촬영했어요. 그리고 토성도 근접 촬영하고 이렇게 하고 천왕성, 해왕성 그렇게 하고서는 태양계 바깥을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25년간을 운행했어요. 25년간을 운행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이런 거를 지금 뭐 알아내야 되는데 그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저 1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977년도에 발사했는데 여기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모든 거를 우리 지구로 송신도 하고 모든 그 태양계 안에서부터 목성과 토성과 근접 촬영하는 카메라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태양계를 벗어나면은 굉장히 온도가 떨어집니다. 내가 그 오르트 구름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240도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기계체가 완전히 얼어서 작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또 태양 에너지를 배터리에다 저장했다가 추운 때는 또 히팅하는 시스템도 이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이저 1호가 지금 25년 만에 어디로 나갔냐? 여기 태양계가 이 안에 있고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여기가 오르트 구름이 있는 거의 태양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50 거의 50, 60 AU 되는데 거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카이퍼 벨트가 있고 그런 데를 벗어나서 지금 거기가 터미네이션 쇼크라고 그래요. 터미네이션 쇼크라는 거는 말을 우리말로 하자면 종단, 마지막 종단 충격이다. 그것은 뭐냐면 태양계가 잡아다니는 인력과 이런 것들이 여기서 거의 끝나는 겁니다. 태양계의 영향력이 좀 끝나는 장소까지 갔어요. 가서 보이저 2호는 1을 발사했는데 2호는 아직 이 터미네이션 쇼크를 벗어나지 못하고 보이저 1호가 터미네이션 쇼크를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그게 지금 2025년까지 그 수명이 있어요. 2025년이 되면은 보이저 1호는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능이 없습니다. 탐색할 수 있는 기능도 끝나고 또 송신할 수 있는 그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한 10여 년 남았어요. 그래서 이 보이저 1호가 태양계 바깥을 나가자마자 태양계 영향권을 벗어나자마자 거기가 별들과 별들 사이에 있는 성간이다. 그 성간에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데 여기 지금 요 그림에 보면은 여기 날짜가 다 써 있어요.
1997년도 1977년도에 발사해 가지고 이게 목성 옆을 지나고 1979년에 목성 옆을 지나고 또 토성을 지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태양계를 벗어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근접 촬영을 다 했어요. 목성과 토성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벗어났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쯤 갔냐 하면은 우리 지구에서부터 여기 이제 우리가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에서부터 약 200AU 떨어진 거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025년 이후에는 여기 그림에 보는 것 같은 아주 최신형의 그 보이저 그 탐색선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엔진이 추진력이 이온 엔진입니다. 그래서 무슨 그 추진 연료 이거를 담아 가지고 보이저 1호는 담아 가지고 가는데 그걸 담지 않고 포톤을 태양계 안에 포톤이 많습니다. 광입자가 그거를 채취해 가지고 이 기계체 안에서 추진력을 만들어 가지고 발사하는 그런 게 이제 개발됩니다. 그래서 2020년경이나 2025년에 그 보이저 1호의 그 기능이 다 됐을 때 대체하기 위해서 보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그 보이저 1호가 성간 매체로 들어갔다. 그럼 이제 우리 태양계, 지구가 있는 데서부터 태양계, 그 다음에 성간 매체, 또 그러니까 태양계를 벗어나서 별들과 별 사이에 성간에 어떤 매체가 있느냐 조사하러 갔는데 그거를 그림으로 우리가 좀 보자면은 보이저 1호가 어디까지 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자고 하면은 여기 지금 10의 영승이라는 게 지구가 있는 데입니다. AU로 따지면 제로죠. 태양서부터 지구까지 거리에 1AU. 거기서부터 세턴 여기 토성이 있는 데가 10AU이기 때문에 10의 1승이죠. 그러니까 10AU. 그 다음에 여기 10의 2승이면은 100AU입니다. 100AU. 그럼 그게 어디냐면 카이퍼 벨트 한 중간쯤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요. 수소들이 모여가지고 하이드로겐인데 수소들이 모여서 막을 이룬 데가 있어요. 그것이 종단 충격막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태양에서 발생하는 열이 여기서 쭉 나가서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서 성간으로 열이 나가게 되면은 태양이 식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태양이 열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지구의 수분이 지구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대기권에서 비가 돼서 내려오는 식으로 이게 열이 진행해서 태양계를 벗어난다. 카이퍼 벨트에 아주 얼음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 중간쯤 어디 가면은 열이 더 이상 바깥으로 진전되질 못합니다. 근데 빛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먼 데서 태양이 있다는 건 알아요. 다른 별에서 우리 태양이 있다면 빛이 거기 도달하니까. 근데 열은 차단됩니다. 태양이 식지 않게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해서 차단되냐 그러면 바깥에서 불어오는 성풍이라는 게 있어요. 별들이 내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른 별에서 오는 바람들이 태양계로 몰려오다가 태양계 열, 태양풍하고 태양계가 발산하는 열과 태양풍이 있어요. 태양의 바람. 그 태양풍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성풍은 차가워요. 그래서 성풍과 태양풍이 서로 마주쳐가지고 성풍도 태양계 안으로 못 들어오고 태양계에 있는 태양풍도 더 이상 바깥으로 못 나가는 지대가 있어요. 그 지대가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그 카이퍼 벨트 거의 안에 있는
종단 충격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수소 원자들로 돼 있어 가지고 성풍이 그 별들이 내는 바람이 그 이상 더 태양계 안으로 못 들어오고, 그 아주 차가운 바람입니다. 못 들어오고, 태양풍 더운 바람은 거기서 더 이상 바깥으로 못 나가고, 그래서 태양계 안에 열이 고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식지가 않아요. 엔트로피라는 게 뭐냐면 태양이 식는다. 점차적으로 식는다. 점점 태양의 온도가 떨어진다. 그러는데 최신 우주 과학, 지금 이 성간 매체를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태양의 온도가 내려가진 않습니다. 이 지금 종단 충격막이라고 하는, 그래서 태양풍과 성풍이 마주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태양계 내에 온도가 차이는 있어요. 태양이 더 뜨겁고 지구도 뜨겁고 점점 이렇게 해서 목성이 차가워지고 토성도 차가워. 카이퍼 벨트에 가면은 굉장히 차갑고, 그렇지만은 거기도 그 온기가 있는 겁니다. 그 성풍, 아주 차가운 별에서 오는 바람과 마주쳐서 더 이상 열이 진전해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장소가 있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이 로고스로 창조하신 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나 태양의 수명이 있어요. 수명인데 전체 태양계 수명계가 지금 과학적으로 연구하면 90억 년인데 지금 45억 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반 수명이 지났어요. 앞으로 45억 년 뒤에는 태양계의 우리 전체 수명이 끝난다. 그때는 그냥 태양이 온도가 식어지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끝날 때까지 온도를 유지합니다. 태양이. 근데 태양의 수명이 점점 다해지면 태양이 커집니다. 확대돼요. 커져가면서 수성도 그 안에 포함되고 지구도 빨려 들어가고 화성, 목성, 그 내부 행성이라고 하는 운석띠가 있는데 있는 내부 행성에 있는 행성들이 다 태양에 빠지고, 태양의 크기는 운석띠에 있는 것까지만큼, 즉 목성까지는 못 가지만은 약 한 3AU나 4AU 정도 되는 그 거리에서 그 거리만큼 태양이 확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태양이 늙은 거예요. 다 늙어서 태양계에 있는 그 암석형의 행성들, 내부 행성들이 다 태양계 안으로 들어가서 녹습니다. 그리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가스로 되어 있으니까 증발합니다. 태양열이 너무 강해서 그게 증발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부 행성과 외부 행성이 다 없어지고 거대한 태양만 남아가지고 열을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이 거대한 적색 외성이라 그래요. 그것을 거대한 적색 외성이 있다가 그것이 점점 축소되면서 작은 하얀 조그만 별로 변해가지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태양계의 온도는 절대 온도에는 마이너스 273.16도까지 내려가면은 우리 태양계라는 그 장소는 우주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45억 년 후의 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태양이 건재하게 그 역할을 다할 때는 그 열이 바깥으로,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차단하는 막이 존재한다. 그건 새로운 지식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이드 1호가 그 종단 충격막이라고 하는 거기를 벗어났습니다. 거기를 벗어나서 그 조금 차가운 지대로 갔는데 아직도 오르트 구름 안에 있지 오르트 구름을 벗어난 건 아닙니다. 그런 장소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이 많아요. 그 보이저 1호를 그거를 연구하고 그걸 만들어서 25년 전부터 발사하고
계속 태양계를 지나서 연구하고 정보들을 보내주고 목성 근접 사진하고 토성 근접 사진 이렇게 해서 한 것을 다 모으고 또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고 그러는 거를 연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는 지금 태양계를 벗어나서 성간 그 매체 영역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 대학에서는 아직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왜냐하면 태양계의 그 경계선이 어디까지냐 칠 때 오르트 구름 그것이 태양으로부터 5000AU입니다. 그 5000AU를 벗어나야 완전히 태양계를 벗어나는 건데 이제 겨우 뭐 150AU, 200AU 정도 가가지고서 아직도 오르트 구름 속 안에 있기 때문에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태양계의 그 경계선을 어디까지로 보느냐? 오르트 구름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얼음 덩어리에 공처럼 생긴 그거를 태양계 경계선으로 보느냐? 아니면 성풍이 태양계로 진입해 들어와 가지고 태양풍하고 서로 마주쳐서 거기서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종단 충격막이라고 하는 거기를 태양계의 제일 외곽지대로 보느냐. 그래서 그 보이저 1호를 연구하고 그거를 책임 맡은 그 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르트 구름이 있고 다 그렇더라도 외부의 그 성풍이 그 별에서 뿜어대는 그 바람이 오르트 구름을 통과해 가지고 태양계까지 오는데 와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그 지역이 태양계로서는 제일 외곽지대로 보는 것이다. 그 지역은 지금 보이저 1호가 벗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다. 그것이 아까 그림에서 본 중간에 붉은 그 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기서 그 가운데에 종단 충격막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조금 벗어났습니다. 뭐 그런 지금 위치에 보이저 1호가 가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 그 그림에서 여기 지금 이 그림 다시 나옵니다만은 태양에서부터 그 완전히 그 오르트 구름을 벗어나서 다른 별로 나가려면 거기가 알파 센타우리라는 별이 있는데 뭐 거기까지 도달해야 성간 안에 들어간 거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자 그러면은 그 자리가 약 10만 AU입니다. 그러니까 그 10만 AU까지 가는 우리 그 탐색선을 보내려면은 그 상당히 어렵고 그 먼 거리에서 교신해서 우리가 정보를 받으려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최대로 우리의 인간의 발전시킨 과학적인 힘으로서는 여기 중간에 있는 종단 충격막이라고 하는 요 가운데 빨갛게 되어 있는 막 수소막입니다. 수소 하이드로겐 월 요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여기서도 카이퍼 벨트 요 지금 이 카이퍼 벨트의 두께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태양풍이 불어서 여기서 더 이상 바깥으로 못 나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별의 바람, 성풍이 들어와서 요 자리에서는 더 이상 태양계는 못 들어오는 요 장소, 여기를 보이저 1호가 지금 벗어나서 아직도 카이퍼 벨트 요 근처에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즉 이 하이드로젠 월 여기 수소막이라고 하는 그건 말하자면 종단 충격막이라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성간 매체로 온다. 성풍이 들어오니까 그 별의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성간이라고 보면은 이 에어리아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성간 매체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풍, 별이 뿜어내는 바람이 그 장소에 존재합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무슨 공기 같은 게 있다는 거죠. 바람이 있다고 하면 무슨 공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것 같은 엔텔레키아 그런 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별이 가까운 우리 태양계와 가까운 데 있는 별이 뿜어대는 성풍 그것이 태양계 안으로 들어온다. 근데 종단 충격막이라는 데서 태양풍과 함께 맞서기 때문에 차단돼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한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성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운이라는 거는 별들이 뿜어내는 가스가 있어가지고 그 가스가 아주 찬란한 그 칼라로 구름처럼 존재하는데 우리 저녁 노을의 그 아름다운 색깔은 비교가 안 되는 것으로 우주에 굉장히 찬란한 아름다운 성풍들이 이 성간 매체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슨 물질이 존재하느냐 하면은 탄소 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 성간 안에 그 성간 매체에 있는 것이 카본, 탄소입니다. 탄소 나노튜브라고 그러는 게 우리 지구의 대기권에서 발견됐어요. 탄소 나노튜브가 탄소들이 응집해가지고 육각형 형식으로 해서 그라펜이라는 걸 이룩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지구 근처에서도 많이 발견되는데 성간 매체에는 그게 굉장히 많다 하는 거 알았습니다. 탄소 나노튜브가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 물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는 바람이 존재하고 성운 아름다운 그 별들의 구름들이 존재한다. 이것이 그 성간 매체의 그 지금 최근 연구해서 나온 그 연구 결과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종단 충격막이라고 하는 거, 종단 충격막의 터미네이션 쇼크 브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태양풍, 솔라 윈드와 성간풍, 인터스텔라 윈드, 인터스텔라 그것이 둘이 마주쳐 이렇게 태양풍이 바깥으로 나가고 성풍은 태양계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데서 아까 본 그 종단 충격막에서 거기서 마주쳐서 더 이상 성풍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태양풍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지역 그것이 약 100AU에서 300AU 사이에 그 있는 카이퍼 벨트에 어디엔가 존재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온도가 태양풍이 불 때는 조금 온도가 높고 성풍이 또 많이 마주칠 때는 온도가 내려가는데 대략 마이너스 220도에서 마이너스 240도 그 사이를 유지하는 온도입니다. 그 터미네이션 쇼크 브레인에 이미 존재하는데 거기가 말하자면 그 성간 매체에 지금 보이저 1호가 들어가서 연구하는 소위 성간 매체가 아니다 기다 아직도 토론이 있습니다만은 성간 매체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믿고서 그 모든 정보를 보이저 1호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를 분석해 보면은 그 성간이 진공이 아니고 거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얘는 물질이 매테리얼이 있는데 입자 형태로 존재하는데 탄소 나노튜브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풍이 부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는 아주 찬란한 가스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별이 비치는 별의 빛과 우리 태양계에서 발산하는 빛과 합해가지고 아주 찬란한 그런 그 성운 별들의 구름을 만들고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차원인데 그러면 이 성간 영역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주의 공간이 텅 비어 있는 진공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영국의 과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망원경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뭐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매체를 발견은 못했지만은 가설로 내세워서 성간 매체가 진공이 아닐 것이다. 거기에는 무슨 물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설을 내세웠는데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소론다이크라고 하는
미국의 그 천문학자가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지구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탄소라고는 말을 안 했는데 지구에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그런 물질들이 거기 존재할 것이고, 성운이 그 구름이 그 별들이 뿜어대는 가스에서 생기는 구름, 성운이 있고 그 다음에 성풍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그 상상으로 가설로 역시 1930년대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보이저 1호가 그 성간 매체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로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그건 물질입니다. 메테리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찬란한 아름다운 성운이 있고 성풍도 있다. 그런 거를 보이저 1호가 발견해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구 내에서 지금 에너지가 고갈돼 가지고, 아니 뭐 이 에너지가 고갈되면은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은 다 죽는다. 그래서 뭐 영화의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아주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지구가 난방도 못하고 전부 뭐 얼어 죽고 뭐 이런 공상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다. 성간 매체에 그 보이저 1호가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무궁무진한 에너지들이 존재한다. 거기서 우리가 에너지를 지구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지구 내에 있는 에너지 고갈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다. 그것이 이 성간 매체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성간 매체에 뭐가 있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데에서는 아직도 초창기입니다. 지금 보이저 1호가 거기에 진입해서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 2010년도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2010년도 이후부터 종단 충격막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를 알아냈고, 그걸 벗어나서 말하자면 성간 영역에 제일 가까운 태양계를 그 경계선을 조금만 넘어서서 거기서 무슨 물질들이 존재하고 그 진공이냐 아니냐, 진공이 아니면 뭐가 존재하느냐, 이런 그 정보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도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 보이저 1호가 전송하게 되면은 사진이라든가 무슨 그 물질에 이런 분석한 거라든가 데이터를 해서 보내주면은 여기서 받는데 3년 걸립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진입해서 보내준 그 정보들을 지금 2024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돼서 계속 오는 그 정보들을 분석해 본 결과 성간 매체가 진공이 아니고 물질들이 존재하고, 1930년대 소론다이크가 예언한 바대로 거기에 성운이 존재하고 성풍이 존재한다. 그걸 알았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의 과학적인 내용은, 성간 매체에 대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 분야가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연구한다면 박사학위 받기가 수월합니다. 조금만 연구하더라도 학적인 공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젊은 우주과학자들이 이 성간 매체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젊은 그 앰비션이 있고 우주 과학을 공부해 보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권유합니다. 성간 매체에 있는 것을 연구하면 참 좋습니다. 연구 테마로서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연구할 것이 많고, 또 연구된 결과만 나오면 금방 그것이
발표가 되고 사람들이 새로운 거를 알았다. 그래서 자꾸 인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간 매체에 대해서 연구 논문이 발표되면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 학계에서. 그래서 제가 과학자로서 젊은 그 세대에게 권유하는 것은 우주 연구에서 태양계 연구는 이제 거의 뭐 포화 상태에 도달했을 만큼 많이 연구됐어요. 근데 태양계를 벗어난 그 성간 매체를 연구하는 거, 그 성간에 어떤 매체가 있냐 연구하는 것을 제가 권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강의, 과학적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만은 저는 항상 과학 강의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성간 매체에 대한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서 신학적으로 또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이 성간 매체에 대한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과학적인 연구를 하면 할수록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이거 지금 보이저 1호가 성간 매체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이 25년 걸린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연구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연구가 되는 게 아니고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30년 걸려서 연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오묘한 것이냐. 제가 지금 매 시간마다, 지난번에 태양계에서 목성과 토성이 태양계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목성과 토성에 있는 위성들은 결국은 맷돌과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천체를 아주 부셔버리는 역할을 한다. 얼마나 그것이 우리가 몰랐던 거, 알고 보면은 태양계의 지구가 45억 년 동안 이렇게 안전하게 여기서 유지할 수 있고, 태양계의 운행이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45억 년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이 완벽한 질서, 이 속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목성과 토성이 태양계 전체의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보면 이 태양계에 있는 열이나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넓은, 얼마나 그 원둘레가 하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알아요. 그 태양에서부터 반지름이 그 종단 충격 막거지가 한 100AU라 그러지 않습니까? 100에서 120AU입니다.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이 반지름을 2배 해서 곱하기 해야 둘레가 나오잖아요. 원둘레가. 그러면 한 300AU에다가 파이를 곱하게 되면은 그럼 3입니다. 3.14인데 그냥 3입니다 하면은 3, 3은 9. 900, 이거 원둘레가 다 이걸 조사하면 900AU나 되는 그런 원둘레 아닙니까? 그 엄청난 공간입니다. 그 900AU나 되는 그 원둘레 직경이 한 뭐 300AU다. 그래서 3, 3은 9 아닙니까? 이러한 공간에서 열과 에너지가 바깥으로 못 나간다. 그리고 도처에서 오는 360도에서 오는 성풍이 더 이상 못 들어온다 여기는 말이야. 이것이 말하자면 태양계를 지키기 위해서, 태양계의 그 제일 외곽지대에는 뭐 한 40AU 정도에서 50AU에서 끝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더 진전돼 가지고 한 100AU 더 나가서부터는 그 광활한 공간이
성풍이 못 들어오고 태양풍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되는 차단하는 그런 그 막이 공의 형태로 있다 이겁니다. 아까 그 그림에는 조금만 얘기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구형으로 막이 구형으로 다 막고 있는 거죠. 그 원둘레는 거의 900A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공입니다. 거기에 종단 충격막이 수서로서 되어진 막이 그 태양계를 싸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안에는 카이퍼 벨트가 있습니다. 그 카이퍼 벨트 온도가 아주 굉장히 추운 데지만 그 이하로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풍이 거기까지 오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태양의 온도와 지구의 온도와 목성과 토성의 온도와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 카이퍼 벨트의 온도 그것이 고정된 온도로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더 온도가 내려가질 않아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태양계를 창조하셨다. 태양계 바깥에다 또 그러한 엄청난 보호막을 설치하셨다. 그래서 태양계가 엔트로피에 의해서 태양계가 온도가 다 내려간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 탐색선을 보내게 되면 자꾸 온도가 내려갑니다. 자꾸 태양서부터 멀어지니까 차고 그게 태양계 온도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식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태양계 온도가 다양합니다. 태양의 중심 온도가 1500만 도예요. 태양의 외부 온도가 한 8000도예요. 흑점인인데 6000도고. 이렇게 해서 지구의 온도가 더울 때는 뭐 여기 지구의 온도라는 거에 오직 대기권이 싸고 있는데 뭐 사막에 아주 뜨거운 데라 하더라도 뭐 60도, 70도. 그리고 추운 데라고 알래스카에 가더라도 마이너스 30도 이하로만 안 내려가잖아요. 이 지구의 온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목성의 온도가 있고 토성의 온도가 있고 그런 태양계 지역마다 있는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가 안 됐기 때문에 갈수록 자꾸 차가워지니까 태양계가 식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 보이저 1호가 지나가면서 다 탐색해서 연구한 거는 그 태양 중심으로부터 약 100AU나 150AU 정도 나가서 종단 충격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태양풍이 더 이상 바깥으로 못 나가는 장소가 있고 아주 차가운 그 성풍이 더 이상 못 들어오는 데가 있어서 차단돼서 태양계 온도 이것이 좀 다양합니다. 중심은 높고 태양계 가장자로 내려갈수록 낮아져서 카이퍼 벨트에는 얼음덩어리만 떠 있지만은 그러한 상태가 더 이상 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것이 보이저 1호가 주는 그 최신 정보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성간 매체 얘기를 하면서 결론 난 거는 태양계 온도는 막 고정되어 있다. 태양계가 끝날 때는 태양의 수명 자체가 있어가지고 태양이 자꾸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행성들을 자꾸 포함시키고 녹이고 이렇게 돼서 나중에는 그 가스 있는 것까지 증발시키고 이래서 거대한 태양 혼자서만 존재하다가 끝난다. 이것도 정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다 하는 가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거는 한 앞으로 40억 년 뒤의 얘기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태양계의 온도는 고정적으로 픽스되어 있다. 그 이유는 종단 충격막이라는 것이 다 보호막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에 태양계 중심은 지구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물론 천문학적인 중심은 태양입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살고 생명체가 사는 것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태양계 중심이 지구다. 이 중심에 생명체가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살아야 되는데 보호하는 것이 첫째는 자기장이 있어서 보호하고
우주선이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또 외부의 생명체들이 들어오면 다 통과하다 죽는 방사능대가 2개가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는 거는 농도가 강한 방사능대고 좀 바깥에 있는 거는 강도가 약한 방사능대 벤 알렌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토성인이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 타이탄 어제 강의했습니다만 거기 가서 그 표면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럼 그 안에 지하에 어디 그렇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데서도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나 없나 그건 우리가 외로우니까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니 너무 외로우니까 타이탄에도 생명체가 서식했으면 좋겠다 하는 강력한 바람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태양계 전체를 싸고 있는 종단 충격막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태양계 내에는 열 에너지가 더 이상 바깥으로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태양계 온도는 고정적으로 전속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국 왜 이렇게 하셨느냐? 지구에 사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들을 절대적인 그 보호, 그냥 상대적인 보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내가 실수한 거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다 죽게 생겼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면 완벽하게 창조하셔 가지고 도저히 이 안에서는 하나님이 잘못 창조하신 데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배워라.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걸 배워라. 이게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이 태양계 전체를 아주 완벽하게 온전하게 컴플리트하게 디자인을 하셨다. 거기에서 수정한다든가 무슨 실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excuse me 너희들한테 미안하게 됐다 이런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절대적인 보호막이 있는 속에서 태양계의 고정적인 온도와 함께 이 지구에서 가끔씩 뭐 봄, 여름, 가을 되고 온도가 더웠다 추웠다 지구 온난화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지구가 망가지지 않는다. 우리 인간이 잘못한 것으로 해서 지구가 망가지게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 안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이 금강산에서 뭐 막 이렇게 떼를 지어 살게 되면 금강산이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금강산 어디에 구멍이 나겠지. 그래서 지구에 우리가 사는 우리 개미새끼거든. 조그만 우리들이 무슨 환경 오염이 돼서 뭐 지구가 온난화가 돼서 어때 뭐 오존층이 구멍이 났다 어쩌다 한다고 지구가 망가지가 하나님의 창조 그렇게 안 하셨다. 완벽하게 남아 있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지구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요.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다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강의를 했습니다.